한전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소들섬의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달 말 법적 공사 금지 기간이 종료됩니다. 주민들은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금리 등으로 인해 분양 이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11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학생이 1명뿐이어서 나홀로 입학식이 열린 학교도 19곳에 달했습니다. 충남 지역 화재 3건 중에 한 건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 절반 이상이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당진시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도 당진시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한전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지금은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 주민들은 철새 도래 기간이 끝나면 한전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들섬에 송전탑 50여 개가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설치된 겁니다. 앞서 당진시는 한전이 환경 영향 평가법을 무시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법원도 당진시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한전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1월에 기각됐습니다. 한전이 신청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은 다음 달 중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 기간 한전이 공사를 강행해 철탑 대부분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소들섬 인근 농경지에 있는 그 철탑을 이미 다 설치를 해버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이 이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좀 원상복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전이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철새 도래 기간인 11월부터 3월까지 법적으로 공사가 금지돼 공사는 멈췄지만 도래 기간이 끝나면 한전이 빠르게 전선을 연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진시도 한전이 송전탑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지를 훼손하거나 진입로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없으면 공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 전선을 연결할 경우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아마 1심 재판까지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당진시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새가 도래하는 기간이 끝나면 아마도 지금보다 또 더 빨리 이 연결을 지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한전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재판을 준비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아파트 입주율을 들여다봤더니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집을 못 팔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입주율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입주율이 더 낮았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초 지난 12월보다 1월 입주 전망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입주율은 오히려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미입주 원인을 살펴봤더니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새 아파트로 옮겨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입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규제가 완화됐으므로 이제 수요자가 더 주택 실수요자가 더 입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망 지수가 상승을 하였지만은 이제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금리
물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대출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진 입주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 기대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입주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주사년은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일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학령 인구 감소로 충남의 11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2곳에서는 입학식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지역별로는 보령과 태안이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입학생이 단 1명뿐이어서 이른바 나홀로 입학식이 열린 곳도 19곳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기 때문인데요.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개학 첫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등교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반갑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직은 감염 걱정을 우선시한 겁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500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백신 추가 접종률은 13.7%에 그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줄었지만 아직 종식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쌀을 활용한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리빙랩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오창석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오창석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먼저 이 쌀가루 활성화 리빙랩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쌀을 활용한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쌀가루 활성화 리빙랩을 추진하는데요. 오는 3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제과, 제빵, 떡 등 쌀가루를 활용할 수 있는 쌀 가공 관련자 10명 내외로 올 한 해 동안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쌀가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논의, 시험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리빙랩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네, 사업 내용은 쌀가루 소비 활성화 협의체 구성, 쌀가루 활용 가공품 개발 지원, 쌀가루 활용 우수 현장 벤치마킹 등의 활동으로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의 실험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집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생활자원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자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또 다른 말씀 있을까요? 네, 당진시는 쌀의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작년에 선정된 국비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공모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관계자들의 전문성 있는 아이디어를 청취할 수 있도록 이번 리빙랩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오창석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은 봄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1,000여 건 중 약 29%가 3월과 5월 사이에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2%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이 각각 24%,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과 공장 등 건축물이 전체 화재의 약 57%를 차지했습니다. 태안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8개 해수욕장에 위험구역을 다시 지정하는데요. 또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 장비를 정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안전요원을 추가 확보해 수당 등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산 무안천 파크골프장이 오는 6일부터 4월 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예산군은 휴장 기간 훼손된 잔디를 복구하는 등 골프장 재정비에 나서는데요. 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읍 주교리에 임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은 5월 1일에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양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6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등 판매 대행점 23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품권 사용처는 청양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업용 로봇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데요. 이에 따라 당진시는 디지털 드론 활용과 자동화 기술 접목을 위해 무상 임대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의 유기농업 특구인 홍성군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단체 등인데요. 이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와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